노조 규약 또는 계류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 규약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기관은 행정관청이다.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죠? 이번에 노동조합 규약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하려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필요하다. 이번에 들었죠. 그죠? 우리 이런 노조 규약과 관련돼 가지고는 규약은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계류 처분은 규약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각각 계류 처분이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계류 처분이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경우, 규약이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노동관계법에 밑에 두 가지가 위배될 경우에는 바로 이해관계인의 신청 없이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하게 노동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되겠죠. 그렇지만 계류 처분이 규약에 위배될 경우에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가급적이면 노동조합의 계류 처분이나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둘 다 뭡니까? 노동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것이죠. 그 내부적인 문제니까 내부에서 누가 이해관계인 반대한 사람이 이해를 제기하면은 그때 행정관청이 개입하고 나머지는 단결 자체에 맡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노동관계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은 내부 문제가 아니고 사회 질서에 관계되는 그런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관계의 신청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 법규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바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27페이지에 뭐 표로 이 두 개를 비교해 뒀죠. 헷갈리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28번에 노동조합의 통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는 방침에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원에게 통제권 차원에서 권리 권리고 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이제 1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죠. 노동조합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닌데 이런 경우 이제 개인의 투표권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든가 후보를 지지할 수는 있지만 개인이 각자 공직선거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노동조합이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의 방침이 A 정당을 지지하는 거니까 여기에 우리 동참하도록 합시다 하고 또 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것을 공표까지는 할 수 있지만 조합원에게 A 정당만 지지하도록 하고 투표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그걸 강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체 의사는 A 정당을 지지하기로 했으니까 동참하도록 합시다 하는 정도까지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 노동조합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을 제명 처분하는 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노동조합의 통제권 행사도 법원의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명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지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그죠? 3번에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조합비 납부하지 않으면 규약이 정하진 바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4번에 조합원에 대한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규약에 기재되어야 한다. 즉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5번에 노동조합의 위법한 통제 처분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하는 건 안 되지만
행정관청이 시행명령이 될 수 있다. 왜? 노동조합의 통제처분은 뭡니까? 노동조합의 요거죠. 결의처분이죠. 통제처분이죠. 처분이 규약이라든가 노동관계법에 위배될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했죠. 바로 그런 경우에는 시정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제처분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죠. 다음에 이제 조합활동에 관한 문제 29번.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결의 없이 한 독자적인 행위는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만으로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조합활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체성, 목적성, 방법에서 주체, 목적, 방법에서 정당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그 노동조합 활동 주체는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에 따른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노동조합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면은 노동조합의 지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합활동을 볼 수 있고 또 노동조합으로부터 묵시적인 수권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활동을 볼 수 있죠. 맹시적인 수권이 있어야만이 조합활동을 보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인 수권도 되고 또 조합원으로서 할 수 있는 사회통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는 전부 다 조합활동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들렸고 2번 유인물 배포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사용료는 비록 지역규칙 등에서 허가제를 지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할 수 없다. 지역규칙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 친목단체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노동상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정당한 조합 활동이면은 우리 민행사 면책된다고 했죠. 그러면 바로 민행사 면책에는 징계로부터의 면책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이유로 금지한다든가 그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 말입니다. 3번에 지역규칙이나 단체벽에 별도의 허용 규정이 있거나 또는 간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취업시간 이외에 행해져야 된다. 그래서 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근무장소 밖에서 해야 되죠. 그러면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고 또 사용자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통합상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조합의 정당한 활동이면은 그런 그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죠. 4번에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불이익 지급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된다. 정당성이 없는 경우는 징계 처분할 수 있지만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불이익 지급을 하지 못하고 했을 경우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된다. 5번에 사업장 내의 조합 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 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된다. 맞고 다음에 30번에 정당한 노조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그래서 명시적인 수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히 조합원으로서 할 수 있는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면은 정당한 조합 활동이다. 맞고 이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목적은 근로조건 유지 개선,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이니까는 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면은 정당한 조합 활동이다. 맞고 그 지역규칙이나 단체벽에 별도의 허용 규정이 있거나 허용 규정이 없더라도 그러한 관행이나 또는 사용자 생각이 있는 경우에는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한다. 맞고 사업장 내의 조합 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 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에 따라야 된다. 이건 맞고 전부 다 맞죠. 근데 기억, 니은, 뒷글을 뭐 다 맞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에 31번에 노동조합법상 회계감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6월에 1회 이상 요번만 조심하면 되겠죠. 된다. 1번은 맞고
이번에 노동조합의 회의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의 노동조합의 회의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죠. 해서는 아니 된다가 이번이 틀렸고 3번에 노조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회계연도마다 보통 일반적으로 회계연도가 1년이죠. 그죠? 4번에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 결산 결과와 운영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그래서 결산 결과와 운영 사항은 공표도 해야 되고 또 행정관청이 요구하면은 행정관청에 제출도 해야 된다. 보고도 해야 된다. 5번에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 결과 또는 운영 사항의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10일 이전에 요구해야 한다. 이거 작년 문제인데 요 5번 지문 같은 경우는 처음 나왔죠. 시행령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도는 한 번 더 눈여겨보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도 있다. 작년에 놓은 지문은 올해 지문에도 좀 넣을 수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지문들은 뭐 작년에 놓았던 5년 전에 놓았던 일단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새롭게 놓은 이런 지문들은 별로 알 필요는 없는데 바로 1년 전에 작년에 놓았던 것은 한 번 더 봐도 필요가 있습니다.